안녕하세요. 조익선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부터 왕초보 공인중개사를 위한 창업 실무에 대해서 스토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창업 전에 알아야 될 기본기입니다. 첫째, 옷차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등산복 입고 그런 차림에 복덕방 아저씨, 아줌마가 될 계획이라면 일찌감치 때려치우고 다른 일 알아보세요. 지금 동네 슈퍼, 미용실보다 많은 게 부동산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합니다. 그리고 매물을 내한테만 전속으로 맡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은 주변 부동산이 대부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님이 굳이 나하고 계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변에 부동산이 넘치는데. 그러면 반대로 그 손님이 나와 계약을 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첫인상에서 내리 깊이 팍 새겨줘야 됩니다. 남자라면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세미정장 정도 입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나를 브랜딩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하나의 상품이 된다 이 말이죠.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판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잘 팔리려면 다른 부동산과 내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텐데,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면도 모르죠. 저 사람이 지식을 얼마나 가졌는지,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첫인상이 50%를 먹고 들어갑니다. 박학다식한 지식을 갖추고도 외형이 후줄근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처음 선택에서 밀리니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 볼 기회조차도 갖지 못합니다. 둘째, 인테리어. 옷차림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인테리어도 중요합니다. 창업 전에 인근 부동산을 발품 팔며 돌아보거나 네이버나 구글에 부동산 인테리어라고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구태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간판과 시트지 등은 일반 부동산처럼 평범하더라도 내부는 깔끔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실 있죠? 계약실은 입구에서 가장 안쪽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쪽에 배치를 하시고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계약은 대부분 돈이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리가 새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화려하면 손님이 또 들어가길 꺼려 하거든요. 부담스러워서. 간판이고 시트지고 또 너무 낡아 있으면 지 가게 하나, 지 사무실 하나 건사 못 하는데 무슨 내 집을 맡기겠노? 이런 마음이 들겠죠. 셋째, 명함입니다. 명함에는 내 얼굴 하나는 넣자. 얼굴 사진 박혀 있는 명함은 쉽게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경력, 자격증은 모두 다 기재합니다. 얼마나 인생을 열정을 다해서 살아왔는지 증명이 되니까 이런 사람에게 중개를 맡겨도 되겠다, 이런 안심이 듭니다. 단 명함에 약도를 넣는다든지 취급 분야를 아파트, 상가, 원룸, 주택, 토지, 공장 등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나열하지 말자. 상가를 전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상가 전문 이렇게 명함에 새겨놔야 믿음이 갑니다. 상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수많은 명함을 받거든요. 근데 상가 전문이라고 적힌 명함과 그렇지 않고 잡다구리하게 다 취급하는 부동산 중에서 어느 쪽을 컨택할지 불을 보듯 뻔하죠. 다음, 주종목을 정해야 됩니다. 주종목은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각각의 중개 대상물 특징을 알고 나를 알아야 주종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집을 내놓는 사람은 대부분 주부들이고 손님이 막상 생겼을 때 집을 보여주는 사람도 주부입니다. 그럼 남자 여자 둘 중에 누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야 할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성 관련 범죄들이 너무 많아서
남자 개공이 여자만 혼자 있는 집에 집을 보여주러 가기도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남자 개공이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소공이나 중고를 여자분을 두고 아파트 파트를 맡기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젊고 깔끔한 슈트 차림에 부드러운 말투와 어투를 지니고 계시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주부들이 애를 등교시키면서 또는 마트나 미용실을 오가며 내놓기 때문에 주부 동선에 맞춰서 사무실을 개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 아파트 상가는 로드 고객 확보 측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월세가 비싸고 아파트의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자칫하면 개점 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고금리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거의 전무합니다. 지방은. 이런 시국에 비싼 월세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상가 중개를 병행하거나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 플러스 고금리 시장의 경우에 경매 부동산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낙찰가가 보통 아파트의 경우에는 8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낙찰가도 평소보다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차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매물대가 높고 아파트와 달리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중개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는 주로 나이가 좀 있는 남자 개공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친절함과 세심함을 무기로 여자 소장님도 제법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좀 덜 받죠. 그리고 굳이 비싼 월세 주면서 1층에 입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영업 능력만 받쳐준다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레드오션이라면 그에 비하면 상가 전문 부동산은 경쟁이 좀 덜한 편입니다. 다음, 원투룸, 오피스텔의 경우 이용하는 임차인이 대부분 대학생,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방을 구할 때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 있죠. 직방, 다방, 대학교 커뮤니티 이런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입지는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광고하고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동력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에 능숙하고 직방, 다방 등 온라인 광고 영업에 자신이 있다. 이러면 적은 금액대의 거래를 박리다매로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분야는 주로 젊은 개공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토지, 빌딩의 경우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금액대도 엄청 높지만 그만큼 매물도 없습니다. 건물주들은 자기가 거래하는 부동산이 정해져 있고 이들은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따라서 물건 확보조차가 쉽지 않다.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인데 아직까지 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창업 전에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과 주 종목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